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진 커밍스 평론가의 주장문인데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끊어내면 맥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는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미국이 중심이 된 수사망이 압축이 돼가지고 이태리에서 중국인을 하나 잡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국 사이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부정선거의 배후 핵심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미국이 혼자 잡았느냐? 동맹국가의 수사 공조를 통해서 잡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한테 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 FBI가 미국 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도 이 동맹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중국의 부정선거망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FBI를 딱 앞세워서. 그러면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때 서울에 온 거 와서 팩트시트로 합의를 했는데 팩트시트 합의에도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다는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리. 자,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합의문도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맺었고 바로 그래서 이재명의 책임론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조인트 시트가 아니라 트럼프와 이재명의 조인트 시트, 이게 잘못되면 이재명이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전국 문제는 이재명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인식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지금 진 커밍스는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부정선거 사이버 범죄도 트럼프가 바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꺼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직후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것은 그냥 단순한 점적인 에이펙 정상회담의 참석과 별개의 독립된 점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이어진 거잖아요. 뭘로 이어져? 사이버 범죄, 중국의. 사이버 범죄는 이퀄 결국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그래서 한국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중국의 배후, 하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FBI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피터 김, 이분 글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피터 김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탄핵을, 그러니까 계엄을 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관위 부정선거 지금 헌재에서 사이버 열어보지도 않고 딱 탄핵을 인용을 했잖아요. 탄핵을 인용. 예. 그래서 이거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랍니다. 지금 피터 김. 왜냐? 아니, 사이버,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의 그 컴퓨터이죠. 전산 프로그램. 요거를 딱 검증을 했어야지. 검증 없이 이거 계엄은 내란이라고 봐? 계엄의 목적이 선관위 부정선거를 캐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원천무효라는 겁니다. 원천무효. 요거 하고요. 지금 피터 김, 요분의 평론가, 이분의 주장하고 진 커미스의 주장은 똑같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데서 같이 출발해서 끝난다. 이 점이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피터 김의 이분의 주장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제목이 진 커밍스, 미국 FBI 사이버 선거 조작 국제 카르텔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25일 날 FBI가 중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 보호가 아니고 이중 안보 충돌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이고 중국이 연루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 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FBI 사이버부의 부국장 브렛 리더맨, 이분은요, 미국과 동맹국의 합동으로 사이버 적대 세력을 체포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5명을 중국발 해커가 이태리에서 체포되었고, 그중 중국 국적인 쉬저웨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공격한 지금 해커 중에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FBI는 이들의 미국 송환 그리고 기소를 공식적으로 언급까지 하고 있다. 특히 FBI는 이번 사건이 중국 정부
중국 국가안전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수행된 공격이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직접 공격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고 시저웨이 체포는 중국 정부 배후 책임자를 직접 잡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즉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작전을 계획하고 해커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고 공문 목표와 방식까지 통제했다는 뜻인데, 국가 차원의 군사정보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FBI가 공식 규정하고 발표한 사건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 러시아 해커들이 EU, 나토 국가를 회피지대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체계와 사이버 공조망을 강화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이태리 체포는 그러한 공동작전이 실제 시행 단계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FBI가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직접 지목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직접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서버 공격뿐만 아니라 중국이 연계된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 이미 강도 높은 체포, 기소, 작전 지시를 내렸다는 신호다. 이러한 발언은 외교적으로 극히 높은 수위에 해당되며 중국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치유의 법권처럼 보호받아온 중국 사이버 요원이 이태리에서 국제 공주로 체포된 것은 중국에 매우 큰 타격이다. 이번 체포를 계기로 연계된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과 동맹국의 수사와 체포 작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었다. FBI가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 외교 문구 중에서도 레드라인에 가까운 발언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사실상 전쟁 행위 수준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다음 두 번째, 트럼프의 부정선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다. 트럼프는 최근 모든 메시지를 부정선거, 즉 일렉션 프로드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 발언 패턴을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개입 의혹, 스마트매틱 논란, 그리고 카시파텔의 동북아 방문, 유럽에서 체포된 중국 해커 사건, 그리고 FBI 발표까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이틀 전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라고 밝히면서 모든 에너지를 모든 부정선거 규명에 투입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다. 또한 라라 로건의 Stolen Elections, 도난당한 선거 프로그램을 직접 공유하면서 스마트매틱 베네수엘라 선거 기술, 중국 연계 국제 영향 네트워크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 공유가 아니라 이미 조사와 법적 근거를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대통령이 의회, 사법부, 행정부를 동시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 바로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이다. 상원의원 마이크 리가 외국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는 공화당 진영이 국제 부정선거 조직망에 대한 수사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라라 로건 방송을 공개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부변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공식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다. 그 방송은 스마트매틱과 베네수엘라 기술, 중국의 개입, 미국 정보 위반 내부 문제까지 모두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세력의 미국 영향, 선거 영향 구조를 전현직 정보 요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가 이를 직접 확인시켰다는 것은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이 일련의 메시지와 행동은 결국 공식 조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는 부정선거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주장 수준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해외 정부의 개입이라는 틀 안에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 카시파텔의 방안과 FBI 발표는 하나의 흐름이다. 최근 카시파텔 국장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이후 FBI 국제 작전 발표와 이탈리아 체포 사례가 이어진 것은 단순 우연이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일정은 사이버 전면전 개시 직전의 동맹 정렬 과정이었고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 사이버 조직을 해체하는 미국 작전에 공동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사전 통보한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한국 정부가 중국과 협력 구조 속에서 보유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 인프라 관련 민감한 정보들이 이번 국제공조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경유지로 사용된 기록, 중국 자본과 연결된 기업 구조, SNS, 통신, 서버 인프라의 중국 기술 의존도 등이 드러날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사이버 정보 공유 체계에서 제외되거나 협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당 연결망의 경유지 또는 기술적 통로로 활용될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 내 중국 연계의 영향력에 대한 고강도 조사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 인물 또는 조직의 관여가 미국의 사법 절차에서 문제로 제기될 경우에 해당 사안은 범죄인 인도조약과 국제공조수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 미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한국은 과거 중국과 정보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 문서를 체결한 바 있고 통신, 네트워크, SNS 필터링, 전산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 또한 중국발 해커들이 한국의 서버를 경유지로 활용한 사례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최근 북한의 김숙희 해킹 조직 관련 수사와 국제 경고에서도 한국 인프라가 외부 공격의 통로로 활용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미국과 동맹국의 국제 공동조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국 연계 사이버 인프라 전반이 미국의 정밀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회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한국에 예상되는 FBI 요구는요. FBI가 오늘 발표한 유럽에서 체포한 체커 5명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예고편에 가깝다. 이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국제선거 개입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다시 파텔 국장은 한국에 최소 5가지 항목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중국과 인밀 세버, 로그, 클라우드 사용 내역 전체 제출, 중국, 홍콩 제3국 IP 우회를 포함해서 연결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버의 로그 기록,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이런 메신저와 이메일의 메타데이터 기록, 그리고 선거 관련 시스템의 접속 기록, 그리고 이 자료 중 미국 선거, 정당, 정치인, 기업을 겨냥한 흐름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 요지는 한국 내 서버를 경유한 중국발 사이버 트래픽 가운데 미국을 목표로 한 것들을 모두 제공하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미 간 사이버 공조의 성격이 기존의 방어 협력 단계를 넘어서 해외 개입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면적 정보 공유 단계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자금 로비, NGO 네트워크에 대한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것. 두 번째 축은 자금 추적이다. 자금 추적. 자, 그래서 미국은 한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흘러간 중국 정부와 공산당 계열 자금,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조세피나처를 경유해 들어온 중국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한국 내 정치 컨설팅 업체인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NGO 등으로 흘러간 자금이 포함된다면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자금 중에서 미국 대선이나 의회 선거 또는 미국 내 여론 조작 작업에 사용된 흔적이 발견될 경우에 이는 미국은 한국 측의 관련 의심거리를 보고 계좌 기록, 법인 정보, 송금 내역 등 모든 금융 자료를 공유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중국 제3국 해커에 대한 공조수사와 공안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한국을 경유한 중국 연계 해킹 조직에 대해서 한국이 직접 단속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협력하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선거 인프라와 통신 장비의 대중 의존도를 공개하고 이거를 축소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자, 그리고 정보 첩보 공유 체계의 업그레이드하고 중국 라인을 차단하라. 이게 이제 정보 협력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 중요 분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3가지는 바로 뭐냐? 예. 지금 한국의 구조적 지하점은 서버, 데이터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중국식 검열과 감시 모델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DC, CDN 국가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조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 중국 업체와의 트래픽 분석, AI 필터링 기술 협력 여부가 존재한다면 정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적용되는 필터링 알고리즘 일부가 중국식 모델이나 코드 기반과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번 국제사이버조사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한국 온라인 여론이 중국식 검열 체계의 영향권의 일부라도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서버 구조, 장비 구성, 필터링, 로직 등 핵심 인프라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핵심은 미국이 이러한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미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의 제재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 진영이 베네수엘라를 중국과 연계된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흐름을 보면 이 사안은 미국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단계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나 정보 인프라 역시 외부 기술과 네트워크와 연동돼 있다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ICT 구조에 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산업되는 점을 보면 외부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바로 이 지점이 향후 국제공조조사에서 한국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정보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